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입니다. 원장님, 예. 그리고 차정훈 대표님, 네. 카이스트 홀딩스죠? 네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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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도체는 무기화됐고 그 무기화의 핵심이 바로 미중 갈등의 이제 그 핵심 요소인데요. 그런 과정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가장 많이 터진 나라가 어디냐라고 꼽으면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었던 것이고요. 그런 어떤 미중 갈등 속에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? 일본과 싱가포르다.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. 대만은 반도체를 아예 이거는 대만의 보험이다라고 아예 그냥 탁까놓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양쪽에 서서 협박도 하면서 지금까지 관계를 끌어왔는데 이런 미중 갈등 속에서 그 이제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거를 설정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네, 제가 이제 그 취버의 저자 크리스 밀러도 만나봤는데 그 크리스 밀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앞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연대국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연대국으로 이렇게 양분화될 거다. 그 가운데에서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쪽의 연대 국가의 하나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활약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에 중국에 투자한 게 너무 많았고 또 중국 수출 물량이 너무 많지 않았냐.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망이랄까요? 네. 아까 미중 반도체 이제 패권 경쟁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이제 중국을 저희가 더 주의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에 홍콩까지 포함하면 중국으로 가는 것이 60%가 넘습니다. 물론 다 우리는 이제 메모리를 수출을 합니다만 만약에 중국이 반도체 내재화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 반도체 시장의 3분의 2 정도를 저희는 잃게 되는 거죠. 굉장히 큰 타격이 반도체 산업과 한국 경제에 있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중국을 우리는 잘 관찰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굉장히 중국이 지금 내재화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지 않습니까? 작년 9월에 화웨이 스마트폰에 7나노 화웨이가 설계한 그리고 SMIC랑 파운드리가 제작한 7나노 칩이 들어가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그 내재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시진핑의 그 반도체 굵기의 계획대로라면 내년이면은 그 반도체 내수를 70%를 자기네가 자체 생산하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희로서는 그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. 사실은 수치로만 놓고 보면 우리 반도체 수출 중에 미국으로 가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. 미국으로 가는 원래 비중은 7% 정도였는데 좀 늘어났나요? 그 정도 요즘 HBM 때문에 조금 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10%가 되지 않죠.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시장이고 그래서 메모리에 있어서 초격차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. 메모리, DRAM, 낸드 플래시의 초격차를 굉장히 유지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차 대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. 두 번째는 저는 파운드리 경쟁력은 빨리 저희가 캐치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파운드리 지금 비관적인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미국 반도체 협회가 얼마 전에 낸 자료를 보면 2022년하고 2032년을 비교를 했는데 10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 비중을 전망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30%가 넘고 31%가 되는데 10년 뒤에는 9%로 굉장히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전망인데 이 시나리오가 저는 실현이 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최소한 30% 이상, 많게는 40%까지는 우리가 가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되고 전 세계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도 굉장히 주도권을 갖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자금력이나 아니면 인력 풀, 그다음에 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의 경쟁을 해서는 저희가 못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기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규모의 경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를 어디에다가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쟁 방식이 뭐냐면
한국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제조 경쟁력 이거를 반도체하고 연계하고 AI하고 연계해서 제조업에 AI나 반도체를 활용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사람이 없고 로봇과 그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로봇과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AI 이것이 다 하는 이런 공장들도 석유화학에도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에도 그걸 만들어야 되고 철강에도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. 심지어 한국이 그것들을 잘 만들어낸다면 아마 글로벌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그것들을 판매하고 실증하고 자기들의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많이 할 겁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제조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단순히 그 많은 금액 돈을 투자한다던가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한다던가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집중시키는 이런 걸 떠나서 기존에 한국이 갖고 있었던 제조 경쟁력 이것과 AI 더 나아가서는 AI 반도체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것들을 좀 잘 한다면 그럼 분명히 경쟁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